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숙명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보니 한국 축구 U17 아시안컵 결승소 숙명의 한일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곧 결승전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도대체 운명과 숙명이 어떻게 다르냐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전들 잘 알겠습니까?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 글쎄요. 구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자와 관련된 숙제다, 숙원이다, 또는 숙직, 기숙, 노숙, 이러한 숙과 관련된 글자를 살펴보면서 어떤 뜻들이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숙명, 숙은 묵을 숙이다, 또는 잘 숙이다, 잔다, 그렇죠? 묵는다 하는 것도 하룻밤을 묵는다, 그건 잔다는 뜻이죠. 또는 오래되었다. 이것은 묵은 얘기다, 묵은 일이다, 지나갔다 할 때 그런 의미로 또 같이 있다. 그리고 명은 목숨명이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운명이란 뜻으로 이제 새길 수 있겠습니다. 자, 묵을 숙자는 또는 잘 숙은 어디에서 자느냐? 집에서 잔다. 그래서 집면자, 간머리가 있다. 그리고 일백백이라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일백백에 사람 인을 붙여도 일백백이다 이렇게 되죠. 보면 여기에서 일백백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옆에 일백백은 숫자 일백백이라기보다는 어떤 자리를 얘기한다. 사람이 눕는 자리다. 돗자리라든지 요라든지 사람이 여기서 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집 안에서 이렇게 집 안에서 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숙, 묵을숙, 목숨명이라는 거 보면 글자를 뜯어보면 하여금 영에다가 입구자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하여금 뭐 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영을 내린다, 명령을 내린다 할 때 영이다. 자, 그러면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신탁을 받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은 어떤 모자다, 꽃갈 모자 비슷하다, 신 앞에서 이제 신탁을 받는 모양이다. 그것이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거로 무엇을 하라, 그렇죠? 하는 그런 영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무릎을 꿇은 모양이다. 네. 어떤 영을 받는다. 또는 큰 건물 아래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새긴다. 자, 그러면 이 영이다. 영인데 입으로 입구가 붙었다는 것은 입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늘에 신탁을 받아서 명령을 하는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다. 하늘이 나에게 주는 명이다, 명령이다.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든지 할 때 그 목숨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은 묵은 운명이다. 묵었다는 것은 오래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낱말 한번 볼까요? 국어사전을 보니 날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이다. 운명은 다 정해졌죠. 정해진 운명인데 언제부터의 운명이냐? 날때부터 타고난 그런 운명이다. 네. 우리가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글쎄요, 다 날때부터 타고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살다가 보면 또 만나는 운명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날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숙명의 대결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이다.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도저히 피해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숙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운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운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이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그러한 것을 운명이라고 한다.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그것을 운명이라고 한다. 운명에 맡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의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 그것도 운명이다. 조국의 운명을 걸머지다. 자, 우리 조국이 앞으로 사느냐 죽느냐,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럴 때도 이 운명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략 어렴풋이 운명이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네. 한글로는 같은데 뜻이 다른 운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는다는 뜻의 죽을 운이에요. 죽을 사변에 인원 원자가 된다. 이렇게 되죠. 운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떨어진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목숨이 떨어진다. 그래서 운명이다. 이것과는 이제 완전히 의미가 다르겠죠.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좌부변을 쓰면 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석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이다. 예, 별똥이다. 별똥별이다 할 때는 운석을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제 운명론 하면 이제 숙명론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론이라고 한다. 모든 일은 미리 정해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이제 철학적인 말로 의미해서 운명론, 숙명론, 결정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운명과 숙명이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운명과 숙명의 국어사전의 설명을 조금 간략히 하면 운명이란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을 운명이라 한다. 인간을 뭔가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이다. 그리고 숙명이라는 것은 운명은 운명인데 어떤 운명이냐 하면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과 숙명을 구분할 때는 크게 보면 운명인데 숙명은 피할 수 없는 타고난 그것을 특히 숙명이라 한다. 그러면 운명이란 큰 그릇 속에 숙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는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또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정리한 것을 보면 이 운명이라는 것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다. 네. 운명을 개척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숙명을 개척한다는 말은 별로 듣지 못합니다만 운명을 개척한다. 바뀔 수도 있다. 네. 이때 막 운명의 라이벌이다. 이 운명의 라이벌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좀 바뀔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숙명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운명은 운명인데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숙명의 라이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일본의 축구 시합이다. 그것은 숙명의 한일전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축구 실력이 아주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일단 라이벌이 아니겠죠. 라이벌은 비등비등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차이가 된다면 라이벌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숙명이라 할 것도 없다. 그렇지만 비슷하다. 그렇다면 라이벌이 되는데 숙명적이다. 왜냐하면 큰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월드컵 같은 걸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예선을 통과해야 되겠죠. 우선에. 그러면 월드컵이란 큰 무대에서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작은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라는 지역 내에서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좀 숙명적인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떼서 옮길 수가 없죠. 일본을 보고 어디 가라든지 우리가 어디를 간다든지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입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을 운명을 특히 숙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문구를 봤는데 운명과 숙명을 비교하기를 운명이라는 것은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다. 앞에서 화살이 날아온다. 그렇지만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다.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피할 수가 없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운명과 숙명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조금은 그래도 정리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글자를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이 숙은 잔다, 또 묵었다. 그리고 별자를 얘기할 때는 수로 이제 발음이 된다. 숙원이다. 오래된 묵은, 오래된 소원이다. 잠자는 소원이 아니고, 그렇죠? 오래된 묵은, 묵은 소원이다. 희망이다.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원한이라는 것이에요. 숙원, 묵은 원한이다. 오래된 원한을 얘기할 때는 숙원이다. 한글로는 같지만 한자로 다르다. 숙적이다. 이것도 오래된 적이다. 그렇죠? 아주 오래된 적이다. 숙적이다. 숙환이다. 아주 오래된 병환을 가지고 숙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숙에는 기본적으로는 잔다는 뜻이지만은 그것이 오래됐다, 묵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숙제란 말도 많이 합니다. 숙제는 우리가 잘 압니다만 복습이나 예습 따위를 위하여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를 숙제라고 한다. 네. 집에서 자면서 하라는 것인가요? 네. 자게 되면 숙제는 못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고 생각해 보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다. 아, 지금 해결 안 됐어. 앞으로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숙제다. 그런데 이 낱말이, 숙제란 낱말에, 직접 연결되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된다. 모이기 며칠 전에 미리 내어서 돌리는 시나 글의 제목을 얘기한다. 미리. 예. 미리 이렇게, 어떤, 시를 짓는다든지 글을 짓는 모임이 있을 때 제목을 미리 주는 것이에요. 좀 생각했다가 와서 글을 지어라 하는 그것을 숙제라고 한다. 그럼 이것과 좀 상대되는 말은 적재다. 곧 적재예요. 곧 즉시 할 때. 이것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내는 과제를 얘기한다. 네. 그 자리에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시험하러 치러 갑니다. 거기서 보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제목을 내놓고 그 자리에서 시가나 문장을 짓는 것. 그것을 적재라고 한다. 적재 상대말이 이제 숙제가 된다. 이렇게 되죠. 숙직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묵으면서 자면서 지킨다는 것이에요. 네. 자는 동안에 잠자는 동안에 그 밤중에 지킨다. 이렇게 되겠죠. 관청, 회사, 학교 따위의 직장에서 밤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키는 일을 숙직이라고 한다. 직은 지킨다. 자, 낮에 지키는 것은 일직이라고 하죠. 그렇죠. 일직. 둘 다 합쳐서 이제 당직이다. 지키는 일을 담당한다. 당직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숙자를 또 많이 씁니다. 기숙한다. 기는 어디 부탁한다. 어디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어지하고 자는 것은 기숙사. 동수, 같이 잔다. 함께 생활하는 것. 하숙이다. 그렇죠. 또 노숙이다. 네. 아주, 이슬을 맞으면서 잔다. 네. 길노자가 아니고 이슬 노다. 숙주다. 기생충의 숙주다. 우리가 독수공방이란 말을 합니다. 지킬 숫자. 독수, 빈 방을 홀로 지킨다. 원래는 독숙공방이었는데 이렇게 독수공방으로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자를 얘기할 때는 이제 수라고 했죠. 28수, 하늘 전체의 별자리를 28개로 나눈 것. 그래서 28수라고 한다. 진수, 진은 이제 별진입니다. 생신 할 때는 떼신자가 되지만 별을 가리킬 때는 별진, 진수, 별자리다. 성수, 성좌 같은 말이 되죠. 진수열장, 천자문에 나오죠. 진수열장. 성자가 해, 달과 같이 하늘에 넓게 벌려져 있는 것을 말할 때 진수열장이라고 한다. 자, 이 한중일 한자는 신자체나 간체자가 별도로 없이 같은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숙명 그리고 운명 어떻게 다르느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되겠죠. 숙명은 운명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특별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죠?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같은 것이다.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할 수도 있다.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운명이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